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해부 생리학은 내분비 계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양으로도 이게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그 타겟팅 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그맣게 나온 물질이 아무 데나 가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적기관 찾아가서 딱 특정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하는 아주 똑똑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르몬은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자, 우리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출발! 자, 첫 번째 내분비 계통의 구조입니다. 호르몬은 몸속의 특정 기관에서 미량, 아주 조금만 분비되는 특수한 화학 물질로 체내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배가 고픈 상황이라면, 내가 추운 상황이라면, 혹은 내가 더운 상황이라면,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각 기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량의 그런 화학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타겟기관, 표적기관, 타겟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표적기관의 세포는 그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용체라는 분자를 통해서 그 타겟기관과 이 수용체가 결합해야지만, 그러니까 짝이 딱 맞아야지만 비로소 이 호르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의 그림에서 이 표적기관, 특이적인 수용체, 리셉터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여기 왼쪽에 위쪽 보시면은 세모 모양 호르몬도 있고요. 또 빨간색 동그라미 호르몬도 있고 파란색 네모 모양 호르몬이 있네요.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되었지만 어떻다? 산소나 혈당 이런 것처럼 아무 장기에나 가서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세모는 세모 기관에 가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기관에 가서, 네모는 네모 기관에 가서 각각 그 수용체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합체가 되어야지만 이 호르몬이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호르몬 작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호르몬 분비는 내분비와 외분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내분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챕터 제목도 내분비겠죠? 그죠? 내분비는 엔도크라인이라고 해서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직접 방출이 되어 혈액의 흐름에 따라 기관으로 전달되는 바로 그 기전입니다. 그렇다면 외분비는 뭘까요? 외가 이제 바깥 외죠. 땅구멍, 침 이런 것처럼 어떤 관을 통해서 이 호르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더우면 피부 땅구멍에서 땀이 밖으로 나오면서 내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위나 혹은 소장 같은 곳에서 소화액이 나오면서 그게 음식이랑 직접 섞이게 되죠. 혈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게 외분비, 그리고 혈액으로 분비되는 것이 내분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뭐다? 엔도크라인 내분비입니다. 자, 이 호르몬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사를 조절합니다. 당질 대사, 지질 대사, 단백질 대사, 전해질 대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이 나는 이유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게 에너지로 뭔가 축적이 돼 있던 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혈당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한 대사 조절을 이 호르몬이 담당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받으면 막 속도 쓰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반응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막 몸에서 작용을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낮춰주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 반응으로서 환경이 변화하는 것들이 있죠. 날이 밝다든지 어두워졌다든지, 그리고 날씨가 춥다든지 덥다든지, 제가 오늘 너무 추워서 이게 이제 저희 학교 제가 친한 분께 따뜻한 이불을 주셨어요. 근데 저에게 호르몬과 같은 존재인 거죠. 내가 추울 때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는 저의 이 소중한 친구가 저의 호르몬 같은 존재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 몸은
뭔가 내가 추위가 있을 때, 뭐 우리가 갑자기 추워지면 털이 바짝 곤두서는 이렇게 막 살이 두들두들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공을 확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체외로 발산하는 열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너무 더울 때는 어떻죠? 막 땅구멍이 열리고 땀이 줄줄 나죠. 그러면서 체온이 낮아지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추위, 더위라든지 뭐 배고픔이라든지 등등의 뭐 위협 반응이라든지 이런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변화, 반응,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생리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호르몬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체의 발달과 성장입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크지 않았겠죠, 몸집이. 아기 때는 저도 굉장히 작았거든요. 뭐 1점 몇 킬로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지금 거의 막 한 50배 정도로 불어났잖아요. 이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뼈의 성장, 근육의 성장, 뭐 골격 여러 가지의 성장 등을 담당하는 이 호르몬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기 태어났을 때부터 성숙한 개체로 성장할 때까지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종의 유지와 번식 기능도 관여를 합니다. 생식 기능에 깊이 관여를 해요. 여성은 난자, 남성은 정자, 이런 것들이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잖아요. 이 세포들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필요한 시기에 분비되고 이러한 역할들이 역시 호르몬이 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섭식과 음수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음식 먹고 물 마시고 이런 역할도 뇌의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라고 느꼈을 때 뭐 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다 호르몬에서 이루어진대요. 대사 조절, 스트레스에 적응, 그리고 환경에 적응, 개체의 발달과 성장, 생식작용, 그리고 섭식과 음수의 행동, 이렇게 6가지가 호르몬의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죠, 여러분? 자,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는 어떻게 조절하나, 내가 나 이제 호르몬 좀 내보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내 의지로 조절하는 거 절대 아니겠죠, 그죠? 호르몬의 분비는 외부에서 체액성 인자 및 신경성 정보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의 전염 호르몬의 이제 특정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다른 반대의 작용에서 이 호르몬을 낮추는 기관에서 또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 반대의 기관에서 호르몬을 낮추는 호르몬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이 활성화된 호르몬이 다시 많아져서 호르몬의 활동이 낮아지면은 이제 이게 낮아지고 분비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되먹임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피드백이죠. 뭐가 많아지면 야 눌러라 하면서 적어지는 거 나오고, 너무 적으면 야 더 나오게 해라 이렇게 좀 올려주는 그런 이제 활동을 통해서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자, 호르몬의 분비 조절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 내분비 세포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특정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많이 나온 호르몬이 다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서 적게 나오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이 과정들이 되먹임 피드백 조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의지에 의해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우리 첫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항상성이라고 하는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의 작용 기전은 호르몬 생산세포에서 생산된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분비가 되고, 분비된 호르몬은 어디로 간다? 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목표로 하는 타겟 기관, 목표 기관으로 가서 생리작용을 발휘하게 됩니다. 표적세포에는 호르몬의 특이적인 결합 단백질 수용체가 있는데, 별 모양에는 별 모양의 수용체가 있고 동그라미 모양에는 동그라미 모양의 수용체가 있어서 동그라미 모양의 수용체가 호르몬이 나와서 이 동그라미 모양이 다시 동그라미 모양의 세포로 가서 붙는 것, 이게 호르몬이 결합되는 것이 이 호르몬 작용 생리 기전의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이제 수용체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딱 결합이 되고 난 후에는 세포 내에서 이제 활성화가 일어나서 어떤 생리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호르몬은 구조적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단백질 계통과 스테로이드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책에서는 펩티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는데, 펩티드 호르몬과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 단백질로 구성된 호르몬이고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거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세포막을 투과할 수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부신 겉질 호르몬, 그리고 성 호르몬, 활성형 비타민 D3 이런 것들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호르몬은 뭔가 좀 덩어리 구조가 더 커요. 그래서 세포막을 투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펩티드 호르몬, 아미노산 호르몬으로 나뉘어지고, 시상하부 호르몬이나 뇌하수체 호르몬, 인슐린 이제 이런 것들이 단백질로 구조가 된 호르몬입니다. 네, 이 구조적 분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